말이요? 찍을게. 즐겁게가 아니고. 즐겁게. 어떻게 공부가 즐거워. 옌병하지 마. 공부 즐거워하는 사람이랑 친구하지 마. 그 변태야. 즐겁게. 자, 보자. 나 아파. 네. 자, 퇴저감. 가봅시다. 저 카메라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가봅시다. 자, 퇴저감이에요. 자, 쌓이는 거죠? 그쵸. 그쵸? 쌓이고 굳어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쌓이고 굳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제가 필요하다 그랬죠?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가볼게요. 자, 퇴저감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단어야. 알겠지? 자, 너네 바닷가에 가면은 백사장 있잖아. 그치?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쌓여 있어요. 그죠? 그 너네 그거 한 덩어리를 가지고 너네 퇴저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쵸? 따라서 퇴저감이 되려면 반드시 이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속성작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가 다짐작용 혹은 다져짐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다짐작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혈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요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뭐 요렇게 땅이 있다라고 해볼게. 여기에 퇴적물들이 뭐 요렇게 쌓여 있다고 한번 해보자. 빈틈이 굉장히 좀 많지 않니? 그렇죠? 빈틈이 개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짐작용이랑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게 되면은 이 입자들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좁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 작은 입자들끼리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서 단단하게 굳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져짐과 교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굳어지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얘네들을 굳게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할까? 진흙 같은 것들. 그쵸? 물이 빠져나가면서 천천히 식어서 굳어지게 되면서 딱딱하게 유지시켜주는 진흙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무조건적으로 진흙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 암염 같은 경우는 진흙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만 얘는 이렇게 하나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 퇴저감이라고 하는 친구의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퇴저감의 종류가 큰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쇠설성. 단어가 좀 어려울 거야. 쇠설성 퇴저감. 그 다음이 유기적 퇴저감. 순서대로 가는 게 낫겠네요. 화학적 퇴저감. 화학적. 네. 그렇군요. 화학적 퇴저감. 그리고 세 번째가 유기적 퇴저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요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반드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생성 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던 여러한 화학적, 쇠설성, 유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속성 작용은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만 하는 거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2, 3, 4, 5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쇠설성 퇴저감입니다. 여러분, 이 쇠설성 퇴저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쇠설성이 이제 퇴적으로 만들어진 퇴저감들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나열만 한번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가 여감. 그 다음 두 번째가 산. 그 다음이 쉐일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대표적인 친구들일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쓴 이유가 있죠. 여감에서 삼, 쉐일로 가면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 아시겠죠? 요거는 무조건적인 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쇠설성 퇴적암에서 제가 원래 그리는 그림을 나중에 그리는데 미리 가지고 올게요. 자, 무슨 그림 그릴 건지 뻔히 보이실 겁니다.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아무래도 바다 가죠. 그쵸? 백사장 쪽, 그쪽으로 봐야 되니까 입자가 큰 친구들, 자갈 같은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자갈들이 모여서 퇴적암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암이 만들어져야 돼? 여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래알처럼 고운 입자들을 가진 친구들은 조금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모래들이 주로 굳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암석, 삼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 가장 먼 쪽은 입자가 매우 고운 무엇이 진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암이 생성돼야 되는 거예요? 쉐일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세 친구만 있으면 또 노잼이잖아. 그쵸? 한 친구 더 있죠? 응회암. 여러분, 응회암 같은 경우는 무엇이 퇴적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지? 화산재.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상대 연령 나오는 파트들이 없으니까 뭐 이게 건층이다, 열쇠층이다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학적 퇴적암이에요. 자, 얘네들은 말 그대로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친구들이죠. 화학적, 네, 퇴적암이고요. 화학 결합, 아이고, 그래도 여기 화학한 애들이 한 명도 없지만 김명겸의 제자니까 대답하자. 화학 결합이라고 하면은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이 나와야 돼? 아씨, 감동 먹었어. 맞아, 이온 결합. 결합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친구 석회암. 자, 석회암은 무슨 결합합니까? 아, 애매하죠. 이온 결합이 맞기는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은 CaCO3니까 CaE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로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에 난생 처음 보는 친구가 하나 나와. 누구? 치트 아니고 처트. 자, 여기서 말하는 처트라고 하는 것은 규질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규질이라고 하는 것은 규소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죠? SiO4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 그쵸? 그래서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했었죠. 기억 안 나지, 니네들? 기억나요? 걔네들이라고. 그 구조들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과거에는 요거를 돈으로도 썼지. 암염. 암염. 야, 너네는 요거 모르면 이제 창문 나가 죽어야 되죠? 뭐예요? 내시. 내시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유기적 할 때 유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생물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물의 유해라고 제가 보통 필기를 하는 편입니다. 생물의 유해. 자, 여기서 또 겹치는 친구가 또 나오지 않아? 첫 번째 누가 나와야 돼? 처트. 맞아요. 처트가 첫 번째 나와도 조금 좋긴 하겠는데 전 요거부터 이야기할래요. 석탄. 석탄. 오, 맞아요. 맞아요. 디젤 시대 중에서 고생대 석탄기에 만들어진 친구들이죠. 그쵸? 순수하게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얘도 겹쳐야 되지 않을까요? 석회암이요. 그쵸. 조개 껍데기라든지 산호 같은 친구들이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산염, 즉 CO3E-를 여과하면서 자기 몸집을 불려나가기 때문에 CaCO3라고 하는 석회암도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처트가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도 규질 생물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여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암기야. 그죠? 자, 그 다음은 퇴적 환경 같은 것들은 죽닥치고 그림 싹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방법이 없다. 알았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림과 함께 원리를 한번 설명해 주고자 하는 파트이죠. 퇴적 구조입니다. 파이팅! 퇴적 구조야.
쌓이게 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퇴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크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퇴적 구조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위아래의 관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상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상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요. 결국에 이 지층이 이것을 겪었는지 겪지 않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걸까요? 융기?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지각 변동이라고 할래요. 그렇죠. 지각 변동을 겪었는지 겪지 않았는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할 거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친구는 사층리예요. 사층리. 여러분 사층리라고 표현을 할 때요. 보통 여러분 여기 사암에서도 그랬지만 모래사자라고 생각해 두시면 편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물이나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냥 모래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은이랑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를 모래사자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사막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후 불게 되면 모래 입자들이 확 이동을 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한번 딱 멈추게 되겠지. 운동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면, 그치? 거기에 모래들이 쌓이겠지. 바람이 또 불어, 또 쌓이겠지. 그치? 그치? 점점 쌓이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줄무늬가 생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층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줄무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줄무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얘도 상하 관계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요렇게 언덕이 있으면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요렇게 불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겨우 넘어가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해? 이 위에 입자들이 요런 식으로 점점 쌓이게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아름답게 생긴 줄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야. 아름답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름답게 생긴 줄무늬가 생기게 되는데 보통 이 줄무늬 모양을 그대로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요 줄무늬들이. 요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그려보자면은 얘가 살짝 이렇게 누워있게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나 요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쪽이 하, 위쪽이 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애매하죠? 그림 되게 못 그렸죠? 근데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 보시더라도 구분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사층리는 그 위아래 판단하는데 잘 안 나온다. 대신 그거는 파악했으면 좋겠지. 환경은 기억하자. 모래나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됐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모래가 많은 곳은 사막이에요? 그 습지예요? 사막이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려면은 바다 같은 경우는 파도가 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는 사막이라든지 내륙지방 하천에서도 생성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것만 기억해 두셔도 돼요. 오케이? 사실은 되게 애매한 그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막과 미안해. 지금 나 진짜 몸이 안 좋아. 하천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천 정도. 개이득이라고? 끝이라고. 개이득이라는 줄 알고 이 씹새끼들 바라릴 뻔했네. 두 번째, 점이층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점이층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자갈, 먼 곳에 모래, 더 먼 곳에 지능이라 그랬어. 근데 요거를 한 곳에서 생각을 해봐.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 나중에 떨어져? 먼저. 근데 자연 세계에서, 자연 환경에서 무거우면 부피도 크죠. 돌멩이들은. 그쵸? 그러니까 아래쪽에 큰 친구들이 먼저 쌓일 거고 그 위에 작은 친구들 쌓일 거고 그 위에 가장 작은 친구들 쌓이게 되겠죠. 그죠? 이거예요. 졸라 간단하죠. 그쵸? 그 점이층리는 아주 쉽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입자의 크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입자의 크기.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그림 그려버릴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아래쪽에 입자의 크기가 큰 자갈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 위에 모래 같은 친구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 위에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친구들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 아래쪽이 뭐가 돼야 돼?
아래쪽 하. 위쪽이 뭐가 돼야 돼? 상. 이해됐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쌓이려면 한쪽으로 흐르다가도 물이 살짝 고여야 된다든지.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주로 수심이 깊은 호수 같은 곳에서 많이 생성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수심이 조금 깊어야 된다. 수심 깊은 곳. 그래서 수심 깊은 곳 중에도 뭐도 나올 수 있어? 심해저 같은 곳. 자, 어때요, 여러분? 얘는 위아래 판단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점이 측리는 상하 관계 파악하는 문제에 자주 등장할까?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 자주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세 번째, 연흔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연흔. 여러분, 연흔할 때 흔히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거 흔적이에요. 자, 무엇에 대한 흔적을 판단할 것이냐? 물의 물결을 파악할 겁니다. 물결의 흔적이에요. 아시겠죠? 연흔은 물결 흔적이야. 물결의 흔적. 알겠지? 여러분부터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무늬가 그대로 박혀. 연흔에는. 무슨 소리 이해했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 흔적이 돌멩이란다. 그 땅에 그대로 흔적이 남았다는 소리는 이 물결이 치는 곳은 표면이에요? 심해예요? 표면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생성돼야 돼? 수심이 얕은 곳.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이 하방, 위에 쪽이 상반일 것이다. 얘도 파악하기 쉽죠? 그쵸? 그래서 얘도 중요한 거 수심이 얕은 곳. 이해됐죠? 얘도 파악하기 쉽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가야 될 거. 얘가 제일 사실 파악하기 쉽죠? 건열이에요. 여러분 건열할 때 건자가 건조하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저 두 글자로 설명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지구온난화 다큐멘터리 보면 항상 나오는 그림 중에 있죠. 가뭄. 여러분 가뭄이 이루어지게 되면 맨 위부터 말라가지. 안쪽은 그래서 조금 수 남아있지.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먼저 쩍쩍 갈라져? 위에서부터. 그치? 그래서 보통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한 번 더 나와진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누가 봐도 아래쪽이 하, 위쪽이 상. 자, 이렇게 건열이 나타나려면 그러면 어떤 기후를 가져야 돼? 건조해야 되겠죠. 건조지역. 이해됐죠? 퇴적 구조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야 되는 게 뭐겠어? 우리나라 퇴적 지형. 화이팅! 아름다운 헬반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아름답다. 그 다음 지질 구조를 확인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버틸 수 있을까? 오케이, 아직은 버틸 수 있네. 오케이. 언제 죽어? 자, 지질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질 구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각 변동을 겪게 된 그 지층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지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습곡입니다. 여러분, 습곡은 너무 쉬워요. 습곡. 너무 쉬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습곡을 가장 먼저 공부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대륙판은 해안판만큼 빠르게 말려 들어가야 빠르게 밀려가지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가 느린데 여기는 오는 속도가 빠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어떻게 돼? 말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불러? 습곡. 또 어디서 한번 볼 수 있었어? 그렇지. 대대. 야, 대대에서는 무슨 지질까지 발생 가능하다고? 중발. 대륙판이 100km까지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쵸? 70이죠. 그쵸. 대대는 중발까지 가능하다. 천발이 0에서 70까지고 중발이 70에서 300까지니까요. 그쵸?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여러분 습곡은요. 판이 끊어진 거예요?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거예요. 즉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구부러진 거야. 끊어지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해야 말랑말랑하겠어? 뜨거워야지. 뜨거워야 돼. 자, 습곡이 생성되는 장소가 혹은 그 위치는 온도가 높으며 압력. 그렇죠. 압력도 큰 곳. 그러니까 땅 속에서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땅 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뭐 습곡 축면. 오케이? 습곡 축. 향사, 배사. 다 필요 없어. 나 강의도 안 해, 그거. 내 설명 듣던 애들 보면 알 거야. 나 그 강의도 안 해. 요것만 기억해. 두 번째, 정습곡이야. 자, 정습곡은 요겁니다. 이 휘어진 곳이 세워져 있죠. 수직이죠. 그쵸? 땅에 의해 수직이죠. 정습곡. 사인 세타. 오, 사인 세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횡화습곡. 꼭 경화습곡. 맞나? 왜요? 경사습곡. 경사습곡이 먼저 나와야 되는구나. 네. 부었다 다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경사습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휘어진 얘가 조금 누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의해서 한 요 정도의 각도까지 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 네 번째, 횡화습곡. 행화. 네 얼굴 횡화습곡.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는 완전히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누워 있죠. 뭔가 잘못됐는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고 조금 각도 누워지고 완전 누워지고 끝. 습곡 끝. 간단 그 자체. 좋네요. 근데 시험 문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건 누구다? 단층이다. 하하. 끊어지는 정말 싫어해요. 친구들. 자, 간단하거든요. 두 번째, 간단하긴 해요. 자, 단층이야. 예. 자, 단층은 끊어진 거야, 구부러진 거야? 끊어진 거죠. 네, 판과 판이 끊어진 겁니다. 아이고, 그냥 끝이라고 쓸 뻔했네. 끊어짐. 자,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상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래 내려가는 하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쵸?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정단층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암기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아라고? 너네는 요거 암기 안 할 거야? 야, 이거는 암기 축에도 못 끼지. 첫 번째, 요거는 그냥 무지성 암기야. 정단층은요, 장력이에요. 예. 오케이? 실외장. 그러니까 같은 지읒 쓰니까 예. 장력. 예. 여러분, 장력이면은 미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이죠. 그쵸? 힘이 요런 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단층 지표면이 있어요. 자, 경사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 이 빗면을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쵸? 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제가 하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 그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대가리가 어디에 있어? 오른쪽 판에 있죠. 예. 저기가 상반. 하체 어디 있어? 왼쪽에 있지. 저기가 하반. 굿. 이해됐지? 응. 그렇게 해도 되는 진짜. 응?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이게 편해요. 성리가 안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의 없어. 이걸로 다 돼, 웬만한 거. 요게 나. 안 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걸? 찾아보고 내가 정정해줄게. 찾아보고 있으면. 알았지? 근데 수능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저희끼리 막 얘기할 때 뭐가 안 됐어가지고 아, 그랬나? 나 기억 잘 안 난다. 미안하다. 두 번째, 역단층이야. 나 땀난다, 지금. 한데요.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스웨트 쌤 사셔야 돼요. 아, 죽을 정도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씨. 근데 컨디션이 진짜 안 좋긴 하다. 자, 얘들아, 역단층은 이응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이응이 쓰이진 않는데. 들어가는.
들어가는 횡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유건이가 웃었어. 이 새끼 끼워 맞추는 거 봐라. 횡압력이 들어갑니다. 이응이 들어가죠? 아이. 아니요. 횡 압력이긴 하잖아. 알았어. 압력이긴 하잖아. 이걸 왜 따라 쓰는 거야? 횡압력이 작용합니다. 횡압력은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 되는 거죠. 그쵸?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로 똑같은 걸로 해줄까? 이왕이면? 똑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렇게. 그럼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빗면을 따라 누가 올라갑니까? 얘가 올라가겠죠. 그쵸? 그럼 얘는 상반인가요? 네, 그게 맞기는 한데 제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사람 그리세요. 대가리 어딨어? 오른쪽 판에. 상반. 하체 어딨어? 아래쪽에. 얘가 하반. 이해됐습니까? 저 방법 아니면 뭘로 판단? 솔직히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도 헷갈려? 문제 졸라 많이 풀어보면 돼. 감으로. 감이야, 감. 진짜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감. 진짜 이거 네, 진짜 요거예요. 화살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 아, 화살표 없을 때? 그러면 그거 판단하면 돼.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간 건지 내려갔는지부터 판단하면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따 설명을 문제 한번 풀어줄 텐데 이렇게 있을 때 봐봐. 아, 내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쪽 면적이 넓은 게 상관이에요. 아니 무조건 그렇게 보면 또 안 돼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진짜 모르겠어. 이게 뭐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을 내가 그려줄게. 여기다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돼. 자, 봐봐. 아 뭔가 어, 기억이 아, 안 맞긴 하네. 뭔가 좀 묘.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쁘겠구나. 아니. 얘가 아래로 내려가 이쁘겠구나. 내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가면 돼. 오. 야, 이렇게 되면 맞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어. 내려가는 그럼 거. 얘는 원래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죠. 그쵸? 그러면은 무슨 힘이 작용한 거야? 장력. 장력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상반이고 여기가 하반인 거죠. 무늬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얘가 원래 모양을 갖추려면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 뜻은 얘가 내려오게 된 이유는 뭐야? 장력이 작용해서 얘가 미끄러져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이 상반, 왼쪽이 하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문이랑 힘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로 맞추는 게 그쵸. 그거인 거예요.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내가 그렸어. 그치? 그 다음 얘가 내려와서 무늬가 맞추려면 이번에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겠지. 요렇게. 됐지? 그럼 얘가 원래 모습을 가져내려면 내려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왜 올라가게 된 거야? 눌렀으니까 올라갔겠지. 예. 그치? 얘는 횡압력, 역단층, 상반, 하반. 오케이. 무늬와 힘, 압력 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있는 게 하나 나와 있긴 되는데 그건 그렇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해됐죠? 나 전리해야 돼 말아야 돼? 전리 안 해. 전리 안 해. 안 돼요? 판상전리, 주상전리 안 해. 헐 진짜요? 그냥 암기해. 단층이랑 그 발산형이 뭐 이런 육각구조 이런 거 설명 안 학교에서 그런 거 해주세요. 설명한 것 같아요. 했어. 정단층이 그 발산형이고 역단층이 수렴형이라. 그럼 당연하죠. 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네. 장력이니까. 그쵸. 발산형 경계 장력이죠. 정단층. 그쵸. 수렴형 경계는 멘틀대로의 하강부니까. 그죠? 횡압력, 역단층까지. 그쵸?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고 부정합이 중요하겠죠? 저는 부정합까지 할 겁니다. 근데 윤기가 그 뭐냐 이 지각 변동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자, 과정입니다. 저 이만큼 다 쓸 거예요. 오. 자, 근데 이게 옆으로 써서 그렇지 내용은 많진 않아. 너네한테 딱 이야기해 주기 몇 개 없어. 알았지? 가볼게.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퇴적이 이루어집니다. 퇴적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지각 변동을 겪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융기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요. 융기하게 돼요. 자, 융기하게 되어서 지층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쌓일까요? 깎일까요? 깎여요. 풍화 침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아래로 내려가요. 침강하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얘는 다시 쌓일까 안 쌓일까? 쌓이겠죠. 그쵸? 이때 다시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전체적인 과정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땅이 위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다는 소리야? 아래에 있다는 소리지? 아래에 있다. 그리고 깎이고 있다는 소리는 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위에 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퇴적되었으니까 얘는 다시 어디 있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게 되면은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지층이 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가장 아래쪽이 선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이고 위에 층이 고생대의 지층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그 위에 있는 지층을 보통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중생대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야? 신생대가 나와 버리는 거야. 가운데 공백이 엄청나게 크죠? 그쵸? 이것을 우리는 부정합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부정합이 발생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퇴적이 되었어. 그치? 갑자기 급격한 지각 변동을 겪어가지고 갑자기 땅 아래로 확 내려갔어. 그럼 여기에 가장 먼저 입자의 크기가 큰 친구들이 쌓여야 될까? 작은 친구들이 쌓여야 될까? 큰 친구들이 쌓여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고생대와 신생대 이 사이를 제가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부정합면이라고 부른다 했었죠. 그래서 이 부정합면에는 반드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냐면은 여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기저여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저여감이 발생했다. 그 소리는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부정합이 발생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요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얘들 생각해봐. 이거 내가 빔 프로젝트 싸가지고 너네 설명했을 거야. 그지? 자, 잘 봐. 요거 하나랑 요거 있어. 그런데 잘 들어봐. 왼쪽과 오른쪽 둘 다 가장 아래쪽은 성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이고 위에 층은 고생대의 지층이고 맨 위에 층이 신생대의 지층이야. 아하. 그 뜻은 둘 다 부정합이 한 번씩 있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즉 여기가 둘 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부정합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쵸? 자, 그런데 저는 오른쪽에다가 요거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렇지. 이게 나였다. 나였다. 아니요. 어시를 채와. 탁구채요? 누가 봐도 화렵순데? 버섯? 채와. 뭐 침엽수로 바꿔줄까? 아니요. 참나무 그려주세요. 아니요. 클로버. 스페이드는 스페인. 스페이드랑 수박밭. 자, 어쨌든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럼 이 친구는요. 융기 한 번 한 거죠. 그래서 깎였기 때문에 된 거죠. 그 다음 침강도 한 번 했으니까 위에 신생대 지층이 쌓인 거죠. 요거 이해됩니까? 따라서 왼쪽에 있는 지층은 융기 몇 번? 한 번. 침강 몇 번? 한 번이야. 근데 얘들아, 내가 요거를 왜 그렸겠어? 너네 식물이 자라려면 땅 속에서 물 아래서 식물이 소나무죠. 누가 봐도 소나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쵸? 소나무가 물 아래서 자랄 수 없잖아요. 땅 위에서 자라야 되는 거죠. 그쵸? 이 새끼.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얘는 성캄브리아 시대 쌓이는 동안, 고생대 쌓이는 동안 잘 쌓이고 있다가 한번 올라와서 침식 당하다가 내려간 다음에 신생대 지층이 쌓였지.
그치? 근데 위에 갑자기 소나무랑 해바라기가 폈다라는 소리는 이 땅은 지금 물 아래, 땅 속에 있는 거야? 위로 올라온 거야? 위로 올라온 거지. 이해됐지? 그럼 이 친구는 융기 몇 번이야? 2번이겠지. 이해됐어? 그 얘는 침강 1번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위에 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융기한 횟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융기 플러스 1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저거는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0분 쉬었다 할게요.